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진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자를 시뮬레이션을 할 건데,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해볼 방법은 여러분한테 아까 우리 했던 많은 예제들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보면은, Polar to Cartesian 이거를 했던가? Polar to Cartesian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잠시 확인 좀 할게요. 네. 제가 스텝 7번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 이렇게 그리는 걸 한번 해본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9번 예제에서 그 화면의 중심에서 이렇게 특정 각도의 특정한 거리로 이런 물체를 이렇게 찍는 거, 좌표 이렇게 찍어내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형 그리는 거 이렇게 해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인 코사인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체의 위치, 어디 중심점으로부터 특정 거리의 특정 각도로 이렇게 있는 위치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앵글과 앵글 벨로시티, 앵글 ACC 그 각도에 대해서 속도와 가속도 개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체를 그리는 걸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진자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 그리는데 사용하게 될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갈 거냐면은, 일단 진자의 아무리 그래도 서체는 좀 바꿀게요. 아니, 명조가 싫은 건 아닌데, 명조에는 유감이 없지만 고딕을 한참 쓰다 보니까 너 도움네 나한테? 안 깔려있네? 씨. 그냥 할게요, 그럼. 네. 저희한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진자의 각도. 그러니까 각도는 뭐에 대한 각도를 기준으로 삼을 거냐면, 이렇게 기본으로 늘어져 있는 상태 있죠? 기본으로 늘어져 있는 이 상태를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여기 이제 진자가 이루는 각도. 진자의 각도에 대한 속도, 그 다음에 진자의 각도에 대한 가속도, 요거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자의 중심점, 그 다음에 진자 길이, 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려 있는 이제 진자의 반지름, 이게 있을 거예요. 뭐 복잡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이게 진짜의 매스랑은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표현이 될 거거든요. 진짜의 질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제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방식에서 진짜의 그 질량이 중요하지 않을 거고, 요것들만 가지고 이제 진행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앞서서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 지금 이게 제가 그리기가 편해서 딱 45도로 진자가 딱 이렇게 있는 상태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랬을 때 이 진자라는 게 결국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중력을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그려봤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각도에 대한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걸 어떻게 풀어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자, 이 중력에 대해서 이 그림을 제가 45도 틀어가지고 이렇게 그려본 게 있어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원래 이렇게 늘어져 있던 거를 45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딱 놓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놓으면은 그 순간에 중력은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때의 앵글에 적용돼야 되는 가속도는 요만큼의 크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 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5도 이렇게 틀어놓은 게.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45도 기준으로 그려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애매해가지고 다시 표현해봤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30도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원래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거 기준으로 30도 이렇게 해놨고, 여기 이제 30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력은 언제나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자, 수직에 의해서 이제 그 힘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 힘이, 그러니까 결국 회전에 이제 적용돼야 되는 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런 도식을 따릅니다. 여기 이 선에서 해서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 가는 이 선과 그 다음에 이 중력이 이렇게 이 크기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정확히 있겠죠? 그 길이 대비 이렇게 딱 직각 삼각형을 만들도록 되는 요 정도가 딱 적용돼야 되는 그러니까 각도에 대한 가속도로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다루는 건데, F는 ma에 해당하는 것처럼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요렇게 이야기를 해요. 길이 곱하기 가속도가 각 가속도다. 그러니까 길이 곱하기 가속도가 각 가속도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좀 변형시켜서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조정시켜서 이야기해야 되지? 각도의 가속도에 해당하는 게 이 a거든요. 각도에 해당하는 이 가속도가 있고, 요거는 이제 각가속도, 요거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나누기 L 이렇게 하면은 요게 나오죠. 양변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요게 요거란 이야기가 되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L에 해당하는 거는 요 길이에요. 요게 L이에요. 그 다음에 A는 뭐냐? 요 각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어디에다 놔야 맞지? 이 회색 선상에 이렇게 놔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T는 뭐냐? T가 요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따라 가지고 요걸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길이는 반지름으로 이제 알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란 말이에요. A를 여기다가 놔둘게요. 여기에요. 각도에 대한 가속도. 그 다음에 요게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요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거를 수직으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30도 돌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중력은 알고 있어요. 중력은 알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얘를 구해야, 이 친구를 구해야지 우리가 뭘 이제 최종적으로 요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 L로 반지름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요, 여기 이 각도와 여기 이 각도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삼각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인을 통해서. 사인 중력 하면은 요게 나와요. 왜 사인이냐? 이거 코사인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각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삼각함수 배울 때 익숙한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보여주자면, 여기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각도를 활용을 해서 사인, 코사인이 이거잖아요. 사인은 이거죠. 그래서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인 중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인, 여기 이제 각도, 앵글 곱하기 중력 나누기
R인 거예요. 여러분이 R이라고 쓰면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rad.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14번까지 했었고 15번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십사 번의 코드를 얘도 이것 좀 해놓자. 스프링 넣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펜듈럼이 있어야 되니까 펜듈럼 이란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sketch.js 이렇게 파고 펜듈럼 파고 그 다음에 얘는 스텝 15 세이브하고. 자, 그래서 펜듈럼 클래스 펜듈럼 블러드 슈가가 생각이 나네. 자, 어쨌든 요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컨스트럭터 만드는데 필요한 게 진자의 각도죠. 그래서 angle 그 다음에 this angle velocity 그 다음에 this angle acc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진자의 중심점이 필요하니까 pose 그 다음에 진자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진자의 길이에 해당하는 length 그 다음에 그 달려있는 추에 해당하는 원 있죠. 그래서 this ball rad 이렇게 하고 얘는 진자의 rad라고 이렇게 놔둡시다. ball rad 네, 이렇게 하면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지우고 자, 이 앵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앵글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초기에 넣어줄 거는 뭐가 있냐면 위치에 해당하는 x, y 그러니까 진짜의 끝 부분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죠. create vector 해가지고 x, y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 radius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radius 넣어주고 그리고 그 외에는 초기 앵글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초기 앵글. 그래서 초기 앵글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일단 벨로시티는 0, ACC는 0. 일단 볼 라드도 집어 넣어줘야 될 것 같죠? 볼 라드도 집어 넣어줍시다. 그런 다음에 일단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디스플레이. 일단 위에 그 중심점부터 먼저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노 스트로크 해서 일단 중심점 fill 127 그다음에 엘립스 this 점 pose 점 x this 점 pose 점 y 그다음에 this 점 rad 곱하기 2 아니죠. 여기는 그냥 꼭지점에 해당하는 걸 뿐이니까 그냥 20으로 이렇게 그릴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 그래서 0 이렇게 한 다음에
fill, no fill 해서 라인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this.post.x 해서 this.post.y 그런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머지 좌표가. 자, 저 공의 위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볼 X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어떤 공식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냐면 어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 그다음에 자, 이렇게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것의 길이를 알고 있고 이것의 길이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각도를 알고 있을 때 그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점 이걸 알고 있을 때 여기 좌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점 좌표를 XY라고 할게요. 점 좌표는 XY, 각도는 A,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R로 할게요. L이 좀 여러분이 보기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좌표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아이고 IJ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자 I는 sin 아니 cos 앵글 곱하기 R 플러스 X라고요. J는요 sin Y 자, 왜 그렇다고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삼각함수 배웠던 그 기준에 따라서 뒤집을게요. 그럼 우리 이 앵글을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 앵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빨간 선의 길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파란 선의 길이만 알면 돼요. 요 두 개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인은 이거 길이분의 요거란 말이에요. 사인은 이 길이분의 요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게 H라고 하면은 A 그 다음에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자 여기 이 부분에 그 사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앵글이니까 세타를 하나 복사해볼게요. 세타를 사인 세타는 여기서의 세타는 어디를 말하냐면 앵글이에요. 앵글 사인 세타는
a를 h로 나눈 거라고요. 코사인 세타는 b를 h로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에 해당하는 값을 곱해주면은 b만 남잖아요. h에 해당하는 값을 곱해주면 a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각도를 알고 있을 때 i 같은 경우에는 i는 코사인 a에다가 r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원래 좌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에다가 그걸 더해주면 되죠. y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cos this 점 angle 곱하기 rad this rad죠. 요게 되고요. 볼 y는요? sin 그 다음에 플러스 this pose y 플러스 this pose x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볼 y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라인 긋는 거 끝났고 라인을 나중에 그어줄 건데 그에 앞서서 볼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fill 127 198 아니 196 196이 맞나? 127에다가 64를 더하면 128에다가 64 더하면은 80 192 191 64 더하면 이렇게 해서 엘립스는 볼 x, 볼 y 그 다음에 this 점 볼 rad 곱하기 2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스케치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function setup function draw 그 다음에 let pendulum 그냥 줄여서 pend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set canvas container 이렇게 한 다음에 캔버스 넣고 3대 2대 1 넣고 true 넣고 펜들럼은 new pendulum 해서 우리가 여기 넣어줘야 되는 게 XY 위치는 이제 초기 위치잖아요. 그리고 앵글은 앵글은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은 360도를 곱하기 90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끝에 달릴 저 원의 저기 사이즈죠 50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pend.display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화면에 저기가 없네요. 백그라운드가. 자, 그러면 뭐가 다른 게 표현이 되는 게 없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랭스가 없네요. 길이가 없어, 길이. 라드 넣어줬던 것 같은데? 라드 아직 안 넣었구나. 라드 안 넣고 해서 지금 값이 부족해서 그러구나. X 넣었고, Y 넣었고, 라드를 안 넣었어요. 라드를 하이트 분의 2로 넣을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딱 표현이 되죠. 예를 들어서 시작 위치를 우리가 90도로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45로 잡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돼요. 90? 네, 이렇게 돼요. 30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업데이트 파트를 한번 보자고요. 업데이트 파트에서 this angle한테 this angle의 velocity를 더해주고 this angle의 velocity한테는 this angle의 ACC를 더해야 돼요. 그리고 apply force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force가 들어오겠죠? force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force가 이제 gravity가 이제 들어올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gravity가 들어왔을 때 이 gravity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여기서 저 알파 같은 경우에는 this ACC고요. this angle의 ACC가 돼야 되고 은 sin 우리의 앵글 this angle 현재 앵글 곱하기 gravity에 해당하는 이 force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거를 나누기 해줘야 돼요. 뭘로 나누기 해줘야 되냐? 우리의 radius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반영을 해볼까요? apply force랑 update를. 펜듈럼에 apply force 그 다음에 펜듈럼에 update. 자, 뭐 apply force 부분에 이제 gravity를 넣어줘야 되니까 let gravity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성 모멘트를 표현하는 이 방식에서는 mass가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gravity 이렇게 해놓고 gravity를 new가 아니라 create vector 이렇게 해가지고 (0에 1) 이렇게 만들고 이 gravity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좀 따져볼까요? sin, angle, force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force에 지금 이게 벡터라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아래로 내리는 힘만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force.y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됐죠? 되는 것 같았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조금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뭐가 잘못됐는지 찾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잘못됐어요. 여기서 앵글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이 90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냐라고 하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아마 이거면 될 건데 타우 나누기 360 90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마이너스 90 기준으로 해야 되나? 네네네. 정확히는 90이 맞고 의미론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긴 해요. 마이너스 force y로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제대로 도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느려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넣어주면 되죠. 벨로시티에다가 매번 t에다가 0.98을 곱해주면은 점점 힘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해주면 느려지는데 이제 한참 걸리게 되겠죠. 이걸 조금만 줄여보면은 더 줄여보면 예, 점점 줄어들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추를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어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 일단은 우리 기존에 했었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존에 했었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끌어서 와볼게요. 일단 요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일단은 바꾸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 공 끝 있죠? 우리 회색 공의 중심을 아예 벡터로 만들어 봅시다. 볼 포즈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래서 create vector 이렇게 하는데 얘를 x, y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this.bolPose에다가 add 하는데 보통은 여기다 이제 벡터를 적어 넣었었죠. 근데 값을 각각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각각 하나, 둘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제 사인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볼 포즈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었고 볼 포즈를 매번 업데이트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볼 포즈에 대한 업데이트를 여기에서 만들어 주도록 하면 되겠죠. 쉼표 넣어서 여기 쉼표 빼고 네. 그럼 이렇게 되고 이 볼 포즈를 여기서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네, 쓰면 되고 얘는 이제 없어도 되고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우린 또 하나 필요한 게 this moving offset을 만들어야겠죠. 우리 클릭해서 이동시키려면 moving offset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create vector 해서 만들게 하고요. 자, 그래서 봅시다. 마우스가 움직일 때 is hover를 판별할 때 dispose x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dispose x가 아니라 dispose x가 돼야 되죠. 그래서 볼포즈 x, 볼포즈 y 그 다음에 여기서 radius를 기준으로 판별을 하고 있는데 볼의 radius 기준으로 판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this hover도 없네요.
this hover랑 dragging도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this hover is dragging이랑 요거를 각각 false 그 다음에 false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is hover일 때 is dragging인데 this moving offset은 set mx this pose x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저기로 만들어 줘야겠죠. 볼 포즈 기준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볼 포즈 x, 볼 포즈 y 이 공을 움직일 거니까요. 요거 다른 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is dragging일 때 이것의 볼 포즈가 셋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진자잖아요. 이게 진자고 이 길이가 딱 바뀌지 않는 녀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요. 자, 이 점에서 마우스까지 향하는 벡터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일단 구해볼게요. const dir vector 아니 toward mouse vector라고 또 만들게요. toward mouse vector라고 이렇게 해서 p5.vector. sub로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뭐랑 뭐를 빼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포즈 x에서 아니죠. create vector 하면 되겠네요. 이거 create vector로 만들게요. 왜냐하면 마우스 x랑 마우스 y가 벡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create vector를 하기를 뭐에서 뭐를 빼야 되냐면 마우스 x에서 this pose.x를 빼고 그다음에 마우스 y에서 this.pose.y를 빼야 돼요. 자, 이 마우스 좌표에서 얘의 좌표를 빼는 거예요. 포즈예요. 볼 포즈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벡터를 만들면 얘에서 마우스 쪽으로 향하는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서 이 친구를 set mag를 해버립니다. set mag를 해가지고 길이를 어떻게 바꾸냐 this.rad로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의 이 줄 길이로 그렇게 바꿔버리고 set 그런 다음에 this pose는 set 뭐가 들어와야 되냐 toward mouse vector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이게 문제가 있을 거란 걸 알고는 있습니다. 자, 14번에 스케치에 여기 이 부분 구조를 그대로 복사해 올게요. 스케치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네, 밥이 아니라 펜듈럼이죠. 그리고 잠재적으로 있을 만한 문제가 업데이트가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apply force도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this if this dragging일 때 그때는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야겠죠. 잠깐만요. F12를 눌러봐서 오, 완전 잘못됐는데요? 뭐가 잘못됐을까? 아, 디스포즈를 제가 바꾸고 있어서 그러군요. 그 디스 볼 포즈죠. 아, 드래깅 할 때만 드래깅이 아닐 때 이걸 하게 하고 클릭을 하면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저기가 돼버리네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냐면은 마우스 X에서 그쵸. 마우스 X에서 이쪽으로 향하는 벡터였기 때문에 이 공의 위치는 여기에다가 add를 한번 해줘야 되네요. 뭘 해줘야 되냐면 disjumpose를 그랬더니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자,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여기 드래깅부터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일단은 이런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드래깅 할 때는 빨간색, 그 다음에 호버 될 때는 약간 이렇게 색이 변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무브드나 프레스드에서 하는 짓은 똑같아요. 다만 이제 포즈가 아니라 볼 포즈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 그런 점 아까 진행했었죠. 자, 트래킹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 공의 포지션을 옮기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공의 포지션이라는 게 이 공의 포지션이라는 게 여기서 결정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의 포지션을 직접 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의 포지션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얘의 위치, 얘의 길이, 그 다음에 이 각도, 이 세 가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지 공의 직접적인 위치를 우리가 조작을 하는 방식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드래그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공이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 각도가 무엇이냐, 그때의 그 공의 각도가 무엇이냐만 넘기면 되는 거지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은 일단은 공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 볼 should be라고 만들게요. 공이 있어야 할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create 벡터를 할 건데, 공이 있어야 할 위치는 이거죠. 뭐냐면은 우리 의뢰했던 것처럼 마우스 X의 위치, 그다음 마우스 Y의 위치에다가 이 무빙 오프셋을 빼주면 되죠. 이거는 이전에 14번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마우스 위치에서 무빙 오프셋을 빼주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걸 해줍니다. 그걸 해주고요. 여기 밥 꺼버리고 그걸 해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이 있어야 될 위치를 우리의 this.볼 포즈에다가 넣어주면 되냐,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const 앵글을 구할 거예요. 이 앵글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atan2 아크탄젠트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앵글을 구할 거냐, 여기에서 내 마우스 이 지점, 공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위치가 이루는 그 각이 뭐냐를 판단을 할 거예요. y 값이 먼저 오고 x 값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그 각도를 구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각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얘를 빼주면 된다 그랬죠. 공의 위치에서. 자, 그래서 공의 위치에 해당하는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응당 그것에서 pose.y를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x에도 해주면 됩니다. 앞서 아크 탄젠트 이미 다뤘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림이 남아있나? 아크 탄젠트 설명하던 게 아마 이쯤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아크 탄젠트 설명하던 거 여기 있었죠?
향하는 각도, 이 각도를 구해준다라고 했죠. 이 각도.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향하는 각도는 요게 나오고 여기서 여기로 향하는 각도는 요게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혹은 요게 나오거나. 그래서 우리는 요 각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내가 공이 있어야 하는 위치에서 원래 여기 매달려 있는 그 위치를 이렇게 빼서 한다고 했고 y가 먼저 들어가고 x가 나중에 들어간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컨스트 앵글이 나왔고 우리의 앵글을 이 앵글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클릭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뭔가 뚜두둑 이러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 업데이트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드래그하고 있는 동안은 작동을 안 하게 해야 되죠. 제가 아까 했었는데 다시 지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지웠는데 타이밍이 어디서 꼬였는지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드래깅하고 있지 않을 때만 이거를 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이렇게 해버리면요 안 움직여요. 드래그가 안 돼요. 왜 드래그가 안 되냐면 우리가 이걸 여기서 해주고 있잖아요. 공의 위치를 각도에 의해서 각도가 계산이 되면 공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결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 담아주는 부분이 여기까지만이어야 돼요. 각도 계산하던 거를 멈추고 다만 공의 위치를 확정 지어주는 거는 계속 작동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놔두면 다시 들어서 놔두면 다시 들어서 놔두면 네. 그러면 진짜가 제대로 작동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어떤 좀 독특한 방식으로 한 거냐면 이 공의 위치라는 거를 전적으로 이 중앙점과 이 길이 그 다음에 각도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진자 운동에서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 가속도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매달려 있는 물체. 그래가지고 이 관성 모멘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 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진자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중력, 그 다음에 각속, 그 이쪽으로 가는 이 속도, 요거에 기초했을 때 결과적으로 각도에 대한 가속도, 이거를 토크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걸 해가지고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게 결국 이거를 L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L은 우리가 반지름이고 요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각도에 대한 사인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도에 대한 사인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옆에다 또 그려놓기를 이렇게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인 앵글 곱하기 중력 나누기 여기 이 부분이 사인 앵글 곱하기 중력이고 그걸 반지름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쭉 다 완성을 했죠. 자, 이거는 이제 댐핑 용도로 넣은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진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완료했고요. 확실히 이번 주께 좀 길긴 기네요. 다음 주 거는 좀 분량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잘 시청하시고 과제량은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